사샤의 오디오북 소와 삼배실. 아시아 서남쪽에 있는 아라비아의 어느 마을에 게으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해마다 봄이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곡식을 거두어 들이며 애쓰기는 했지만 남달리 게으른 편이어서 살림은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사이는 무척 좋았으며 아이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과 아내는 밭에 나가 일을 하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얼마 걷지 않아 남편과 아내는 걸음을 멈추고서 자기들의 집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자기 집을 유심히 바라보던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우리들의 집을 유심히 보고 있군. 우리들의 집은 정말 낡아 빠졌어. 오랫동안 수리도 하지 않았으니 저 모양이란 말이야. 저대로 놔두면 얼마 가지 않아서 지붕이 내려앉을 것만 같아. 남편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빛이 역력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기로서는 나름대로 다른 농부 못지않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집은 저 모양이라고 여기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 집을 수리하고 싶은 생각은 많았지만 돈이 없어서 오늘 내일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아내도 걱정하는 표정으로 말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봐요. 남들의 집은 저렇게들 훌륭한데 우리 집과 몇 집만은 아주 도깨비집처럼 되어 있군요. 그렇지만 여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이 아내를 쳐다보며 당신은 무슨 잠꼬대 같은 말을 하지?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주춤거리더니 좋은 생각이 났는지 활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잠꼬대 같은 말이 아니죠. 우리들에겐 돈은 없지만 아주 크고 훌륭한 소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놈을 시장에 내다가 팔면 틀림없이 많은 돈은 받을 거예요. 더욱이 그것뿐만이 아니랍니다. 아내는 여기서 일단 말을 멈추고 매우 흐뭇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명랑한 표정에 또 다른 무슨 좋은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바라보았습니다. 또 있죠. 소만이 아니라 나는 많은 삼배실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시장에 내다 팔면 많은 돈은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련한 돈으로 집을 수리하면 어느 집 못지않게 아주 아담한 집으로 변할 겁니다. 남편은 이 말을 듣고 그거 좋은 생각이로군. 내가 그런 생각도 못했으니 참으로 바보였어. 오늘은 농사 일을 쉬기로 하고 나는 소를 끌고 시장에 가고 당신은 그 삼배실을 가지고 가서 팔기로 하지. 그리하여 남편과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서 낫과 괭이를 헛간에 두고 시장을 향해 떠나기로 했습니다. 먼저 남편이 소를 끌고 떠났으며 아내는 그보다 조금 뒤에 삼배실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를 끌고 가느라고 아내와 거의 동시에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소와 삼배실을 파는 곳은 각각 달랐습니다. 남편은 많은 소가 모여있는 소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친한 몇 사람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있으려니까 낯익은 중개인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개인은 소를 팔고 사는데 중간에 서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결정해주고 얼마의 수고비를 받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곧 그 중개인에게 소의 성질과 부지런함을 설명하고 데리고 온 소를 넘겨주었습니다. 중개인은 우선 파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받아주려고 문제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돈을 받게 해드리지요.
하고 소를 사러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를 칭찬하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를 잘 보십시오. 이 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튼튼할 뿐만 아니라 힘이 장사입니다. 그러자 소를 사러 온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중개인이 외치는 곳보다 2배나 더 많았습니다. 중개인은 신이 나서 입담 좋게 다시 큰 소리로 소를 칭찬했습니다. 이 소는 정말 아라비아 제1의 소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털도 담스러운 뿐 아니라 튼튼한 다리를 본 적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이 튼튼한 목을 보십시오. 이렇게 튼튼한 소는 처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소는 좀처럼 사지 못했을 겁니다. 소의 주인인 남편은 그 곁에서 흐뭇한 얼굴로 다른 농부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살 것인가를 그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개인은 쉬지 않고 소를 칭찬한 다음 이렇게 훌륭한 소의 값도 여러분의 마음에 드실 겁니다. 소 가격도 싸니 누구든지 빨리 앞으로 나서시오. 아라비아 제1의 소를 놓치다니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빨리 사가는 사람이 득입니다. 훌륭한 소에 비해 값은 아주 싸구려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얼마의 돈을 주면 살 수 있을까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 주인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수염이 길다란 농부가 바로 곁에 있는 턱이 뾰족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소로군. 저 사람의 말대로 털도 아주 탐스럽고 기름이 자르르 흐르며 피둥피둥하게 살도 쪄 있단 말일세. 얼마면 살 수 있을까? 턱이 뾰족한 농부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쎄 말이야. 상당한 돈이 아니면 살 수 없을 거야. 소 주인은 중개인의 말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 소가 그렇게 훌륭하다니. 아라비아 제1의 훌륭한 소를 가지고 있다면 마누라도 크게 기뻐할 것이다. 사실 우리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군. 소 주인은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서 오, 아라비아의 신이여, 저희들에게 행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는 다시 결심을 굳혀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내가 이 소를 사기로 하자 하고 중개인을 향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봐요, 당신은 도대체 이 소를 얼마에 팔려고 하는 거요? 중개인은 고개를 갸우뚱해 보이고는 글쎄요, 대체로 15텔함 정도면 되겠구만 하고 대답했습니다. 소의 주인은 그 자리에서 대뜸 그것은 아주 싸군요. 그렇다면 저에게 그 소를 파시오 하고는 만족한 표정으로 오른쪽 호주머니를 뒤적거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나에게 이 소를 팔란 말이오. 내가 정말 이 소를 사겠소. 그런데 내 아내는 이 소를 30테람은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15테람이라면 그 액수보다 반이나 싼 값이니 누구한테보다도 내게 팔란 말이야.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소 주인이 소를 팔러 와서 자기가 사겠다고 나섰으니 정말 일은 우습게 벌어진 셈입니다. 중개인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당치도 않은 일이기에 다만 눈을 크게 뜨고서 잠자코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 주인은 그의 말대로 급히 호주머니를 털어 15테람이란 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을 향하여 자, 여기 15테람이 있소. 이 돈밖에 없으니 그 소를 나에게 파시오. 어서 이 돈을 받으시오. 돈을 건네주자 중개인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고 놀랍기만 하여 다만 입을 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확실한 내막을 알 수 없어 중개인이 멍청이 서 있기만 하기에 이상하다 싶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인은 강제로 쥐어주는 돈을 받고 여전히 입을 다문 채 소 주인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소 주인은 아주 만족한 표정으로 소를 끌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운이 대단히 좋았다고 기뻐하며 올 때보다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보니 아내는 벌써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기쁜 표정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운이 좋았어. 내 인생에 제일 운이 좋은 날이었어. 아내는 남편이 일생에 제일 운이 좋은 날이었다고 하자 눈이 번쩍 뜨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인생에 제일 운이 좋은 날이었다고요? 듣던 얘기 중 제일 반가운 소리군요. 아내는 우선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 얘기를 먼저 듣기로 해요. 나도 당신 못지않게 운이 좋은 날이었어요. 하늘도 저를 틀림없이 좋아하고 있나 봐요. 저에게도 일생 중 제일 운이 좋은 날이었으니까요. 하며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들어가 보니 삼배실을 사러 온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한낮도 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어요? 소시장에도 사람이 많았으니까. 남편이 맞장구를 치며 빨리 얘기하라고 눈짓을 하자 아내는 생긋이 웃어 보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삼배실을 살 만한 사람을 찾아냈죠. 그 사람은 삼배실 장수였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실에 무게를 달아본 뒤에 값을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 남편이 바짝 다가앉으며 묻기에 아내는 다시 생긋이 웃고 수다스런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실을 달아보고 그에게 무게를 알려주었죠. 무게가 얼마나 나갔는데? 남편의 물음에 아내는 한 손을 휘저으며 하여간 제 얘기나 들어보세요. 그 무게는 나중에 말하겠지만 어째서 그런지 그 실장수가 제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지 뭐예요. 정말 별스런 사람을 다 봤다니까요. 제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여긴 모양이더군요. 하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남편은 다음 이야기를 빨리 하라는 표정으로 아무튼 그 다음 얘기를 해봐. 당신이 거짓말을 할 리가 있나? 그것은 내가 보증하지. 누구를 속인다거나 거짓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지? 하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달아봐야 무게를 알 수 있고 값을 정할 수 있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마침내 실장수가 저울로 실을 달아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제가 달아본 무게와 다르지 않겠어요? 정말 알고도 모를 일이었어요. 달아본 무게가 다르다니 그 실장수가 달아본 무게가 무거웠던가? 남편의 물음에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그렇지 않고 제가 달아본 무게보다 가볍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저울의 눈금을 여러 번이나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가벼운 무게더군요. 그래서 이걸 어쩌나 싶어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 실장수가 한눈을 팔지 않겠어요? 저는 됐다 싶어서 얼른 은팔찌를 빼서 그 삼배실 속에 몰래 감추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게가 달라지겠지. 더 무거워졌을 거야. 남편은 아내가 한 짓이 똑똑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물론이죠. 당신도 아시다시피 제 은팔찌는 상당히 무거운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삼배실의 무게가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늘어났어요. 실장수는 이상하다 싶어 저울의 눈금을 연방 들여다보더군요. 그러고는 말하기를 아니 이 실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웠던가? 내가 눈금을 잘못 보았던 모양이다. 하여튼 좋습니다. 당신이 달아본 무게와 같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내는 신난다는 듯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아내는 돈을 꺼내 자랑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처음 달아본 무게대로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 돈하고 당신이 소를 판 돈하고 합치면 아주 멋지게 집을 수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당신이나 나나 운이 좋은 날이었어요. 하고 흐뭇해했습니다. 남편도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운이 좋았군.
잘한 일이었어. 정말 잘한 일이야. 당신이 그렇게 영리하니까 제 값을 받았을 거야. 역시 내 마누라가 제일이야. 뭐 그렇게까지 칭찬할 것은 없어요. 당신도 일생에 제일 좋은 운을 만났다고 하였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당신을 먼저 칭찬할 처지인데 하여튼 오늘은 무척 기쁜 날이군요. 물론 기쁜 날이지.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들이 시장에 가서 소와 삼배씨를 판 것은 더욱 좋은 일이었어. 그러니 오늘은 애들하고 맛있는 음식이나 만들어서 실컷 먹고 푹 쉬기로 합시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게 좋겠군요. 제가 제일 좋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로 하겠어요. 역시 당신이 제일이야. 당신의 그와 같은 지혜와 나의 행운을 합치면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농사일이 어지간히 끝나면 곧 집을 수리하기로 하지. 벽도 다시 바르고 지붕은 아주 새 것으로 하고 기둥에는 자줏빛 칠을 하고 창고문에는 보랏빛 칠을 해서 어울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야. 하고 남편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나가면서 당신이 나보다 더 세심하군요. 색깔까지 마음에 맞는 것을 고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아무튼 애들을 바깥에 내보내지 말고 좀 기다리게 해요. 제가 곧 맛있는 음식을 만들 테니 함께 먹을 수 있게 말이에요. 하고 말하며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도깨비가 된 사람. 지금의 후쿠이현의 쿠마가와라는 고장에 마고타로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자라는 것에 우쭐해서 농사일은커녕 장사도 하기 싫어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닥치는 대로 책을 사다가 읽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의젓한 학자라도 된 듯이 뻐기는 것을 낙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저것 사다가 읽은 책이라는 것은 모두 하찮은 것들 뿐인데 거기다가 정성을 들여서 읽은 책이란 것이 모두 저질이었으며 그나마 책장을 넘기다가 읽고 싶은 곳이 있으면 한두 줄 건성으로 읽는 채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책 같은 책을 제대로 본 것은 한 권도 없었으며 사람들을 보고는 으스대기를 잘했습니다. 자네들은 책을 읽지 못하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눈뜬 장님이라고 하는 거야. 눈뜬 장님.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깔보기가 일쑤였습니다. 농사꾼들은 흔히 도깨비가 있다든가 귀신이 있다고들 말하고 있지만 그건 모두 엉터리야.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 세상에 도깨비라든가 귀신 따위가 있을 리 있어? 자네들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마고타로는 어쨌든 자기는 여느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내세우려고 애썼으며 혼자만 잘난 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 고개를 돌리고 빈정대었으나 그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고 보면 잘났다기보다는 머리가 좀 모자라는 얼간이가 아닙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고타로는 급한 일이 생겨서 쓰루가라는 한국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삐 걸었으나 이마스라고 하는 강변까지 이르렀을 때 해가 그만 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이 근방은 옛날에 한때 심한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어서 지금도 강변 돌 사이에는 백골이 뒹굴고 있는 곳입니다. 언제나 큰 소리만을 쳐오던 마고타로도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막을 찾아 하룻밤 묵고 갈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근처에 집이 없을까? 주막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집 같은 것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모두가 해골같이 보이는 돌들만이 사방에 잔뜩 깔려 있었습니다. 마고타로가 망설이며 걱정을 하고 있는 사이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크, 비까지 내리고 이거 야단나는걸? 그리고 그는 강변에 한 그루의 소나무가 서 있는 곳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우선 나무 밑에서나마 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있으려니까 갑자기 번갯불이 번쩍거리며 심한 천둥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쿵쾅 와그르르. 마고타로는 온몸의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당장에 벼락이 내려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고타로는 할 수 없이 눈을 감고 귀를 두 손으로 막은 뒤 몸을 덜덜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천둥은 먼 곳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마고타로는 비로소 마음을 놓고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까지 강변돌 사이에 뒹굴고 있던 백골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사람의 모양으로 변하여 그가 서 있는 곳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고타로는 그만 겁에 질려 허둥지둥 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하나를 꼭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천둥이 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몹시 떨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퍼붓던 비는 곧 멈추고 환한 달빛이 얼굴을 쑥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강둑 풀숲에서 이상한 괴물 하나가 불쑥 나타나더니 마고타로가 있는 곳까지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괴물을 자세히 바라보니 몸은 지푸르고 귓부리까지 찢어진 입에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뻗어 있었으며 듬성듬성 머리카락이 나 있는 머리에는 뿔 2개가 솟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무서운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걸어오더니 사람의 배꼽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오도독 오도독 깨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불러진 도깨비는 마고타로가 올라가 있는 소나무 뿌리 곁에 벌렁 자빠지더니 잠이 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고타로는 더욱 몸을 떨었습니다. 마고타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도깨비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소나무에서 살금살금 내려왔습니다. 그가 땅에 내려서 막 달려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꼼짝 마라! 도깨비는 잠에서 깨어나더니 달아나는 마고타로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마고타로는 있는 힘을 다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산 기슭에 이르자 조그마한 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급한 나머지 그 절 안으로 뛰어들어가 본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당에는 큰 부처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고타로는 그 부처님 뒤로 돌아가서 숨으려고 했습니다. 마침 부처님 등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살았다! 마고타로는 기뻐하며 그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리하여 마고타로는 부처님 뱃속에 들어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깨비는 절 안까지 쫓아 들어왔습니다. 어디 숨었어? 어서 나와! 나오지 못해! 도깨비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본당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찾아보다가 마고타로가 눈에 띄지 않자 투덜거리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고타로는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도깨비가 사라진 뒤 부처님의 등 뒤 구멍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때입니다. 이제까지 꼼짝 않고 앉아있던 부처님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고타로는 밖으로 기어 나오려다가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 이런. 마고타로는 다시 부처님의 배 안으로 미끄러져 내렸던 것입니다. 눈을 떠보자 부처님은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으로 배를 쓸면서 겨우 오늘 저녁거리가 굴러 들어왔군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부처님은 껄껄거리며 한바탕 웃고 나더니 쿵쿵 발소리를 내며 본당 뒤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고타로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살아났다고 여긴 것도 잠깐 동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님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는 이리저리 도망갈 궁리를 해보았으나 아무래도 가망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마고타로는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눈을 꼭 감고 모든 것을 담념했습니다. 그러자 본당 뒤쪽으로 쿵쿵 발소리를 내며 걸어간 부처님이 돌담 위에 이르자 꽈당 우르르 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담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마고타로는 재빨리 부처님 몸에서 빠져나와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달아났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주위는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들판 한복판에 빨간 불이 보이고 거기서 무엇인가 이야기 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왔습니다. 마고타로는 반가웠습니다. 불빛을 보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살아났다. 저기 불이 있는 곳을 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해. 어서 가봐야지. 마고타로는 그 불이 있는 곳을 향하여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더욱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노래를 부르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사람은 한둘이 아니고 여럿이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즐거운 일이 있는가 보다.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있구나. 마고타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 빨리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차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고타로는 응? 하고 우뚝 멈추어 섰습니다. 마고타로가 사람들을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에그머니, 그는 그만 즐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닥불을 가운데 놓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였으나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팔이 없거나 발이 없는 사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으나 어떤 사람은 머리가 없이 몸뚱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모두 벌거숭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도깨비들이었던 것입니다. 도깨비들은 마고타로를 보자 이놈을 잡아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이놈을 잡아서 술안주를 하세. 도깨비들은 마고타로에게 마구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마고타로는 또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들판을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그는 조그만 돌에 걸려서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털썩,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고타로는
큰 구멍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구멍의 깊이는 30m도 넘었습니다. 이제는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고타로는 두리번거리면서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도깨비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는 빨간 도깨비, 파란 도깨비, 까만 도깨비들이 마고타로를 둘러싸고 이거 이상한 놈이 하나 떨어져 왔는걸 하고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놓고 희죽희죽 웃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아 이리 와. 마고타로는 빨간 도깨비에게 끌려 도깨비 대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봐 마고타로. 도깨비 대왕은 무서운 눈으로 마고타로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도깨비나 귀신이 없다고 우겼던 모양인데 지금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어? 마고타로는 도깨비 대왕의 명령으로 빨간 도깨비와 파란 도깨비에게 시달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고타로를 차기도 하고 머리로 박기도 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마고타로가 넘어지면 도깨비들은 마고타로 위에 올라서서 마구 짓밟았습니다.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마고타로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러나 도깨비 대왕은 좀처럼 용서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이놈의 키는 가는 기둥처럼 길게 해주어라. 대왕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야, 이것이 난다. 어디 한번 맛을 보여줄까? 도깨비들은 마고타로에게 다시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과 다리를 잡더니 양쪽에서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마고타로의 몸은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나서 3m가 넘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들은 그런 마고타로를 보자 재미있어 하며 자 어서 걸어봐. 그런 꼴을 하고 걸어보란 말이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는 게 아니라 그런 꼴을 하고서는 도무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고타로는 도깨비들 등살에 못 이겨 걸어보려고 발을 옮겨 놓았으나 몸이 휘청휘청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마고타로는 또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도깨비 대왕은 그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이번에는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이번에는 이놈의 키를 짧게 만들어 주어라. 대왕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도깨비들이 또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고타로의 몸을 잡고 이번에는 힘껏 찍어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마고타로의 몸은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둥글게 되더니 마치 오그라든 원숭이 꼴이 되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마고타로의 그와 같은 꼴을 보고 배를 움켜잡고 웃었습니다. 도깨비 대왕은 마고타로를 보고 또 소리쳤습니다. 마고타로, 이만큼 혼이 났으면 이젠 정신이 들겠지? 어때? 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느냐? 예, 이제 알았습니다. 모든 걸 다 깨달았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말이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고타로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뉘우쳤습니다. 대왕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마고타로는 대왕이 이제야 용서해 주는 것이라 여기고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만큼 혼내주는 것으로 끝내지 하고 도깨비 대왕은 부하 도깨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하 도깨비들은
마고타로를 더 골려주며 장난을 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알았어, 그만해 두겠다 하고 대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꼴을 하고서야. 마고타로는 자기 몸을 돌아보고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꼴을 하고 어떻게 마을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그러자 대왕 도깨비는 동글게 오그라든 마고타로를 한 손으로 잡고 두세 번 흔들자 다시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똑똑히 정신 차리겠습니다. 마고타로는 도깨비 대왕에게 몇 번이나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하 도깨비들은 입맛을 다셨습니다. 마고타로가 다시 전처럼 된 것이 못마땅해서입니다. 이놈을 이대로 돌려보내는 건 재미없는 일인걸. 어때? 이놈에게 무엇인가 선물 하나를 안겨주고 싶지 않어? 그래, 그게 재밌겠어. 도깨비들은 손뼉을 치며 찬성했습니다. 나는 우선 이걸 하나 주겠어. 빨간 도깨비가 이렇게 말하더니 자기 머리에 있던 뿔을 하나 뽑아서 마고타로의 머리에 꽂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파란 도깨비는 나는 이놈에게 파란 빛으로 빛나는 눈을 주겠어 하고 자기의 파란 눈을 뽑아서 그에게 넣어 주었습니다. 까만 도깨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이놈의 머리칼을 내 것처럼 빨갛게 해주겠어 하고 빨간 술을 가지고 와서 마고타로의 머리 위에 끼얹자 그의 머리칼은 곧 새빨갛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고타로는 한동안 놀림감 밑에다가 구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젠 가고 싶은 대로 가보아라 하고 도깨비들이 밖으로 내던졌던 것입니다. 마고타로는 간신히 목숨만은 건져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둡기만 하였습니다. 자기의 꼴이 도깨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집에 도착하자 집 사람들은 그를 몰라보았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도깨비가 나타난 줄로 알고 도망치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아, 도깨비다. 도깨비가 나타났다. 집안이 온통 난리를 만난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란 말이야. 주인도 몰라봐. 나는 이 집 주인인 마고타로란 말이야. 마고타로는 목청이 터지도록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집안 식구들은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고타로 곁으로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멀리서 서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마고타로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한결같이 신기한 동물을 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 자세히 보란 말이야. 내 얼굴이 안 보여? 마고타로는 안타깝게 소리쳤습니다. 그제서야 집안 식구들은 그를 겨우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얼굴을 찌푸리며 마고타로를 멀리하려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이 일이 어찌 된 거예요? 당신이 어째서 이런 꼴을 하게 되었죠?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고타로는 입을 열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좋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탓입니다. 자기가 도깨비나 유령이 없다고 우쭐거린 탓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자기만이 잘났다고 뽐낸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벌을 받은 것입니다. 어서 시원스럽게 말이나 해봐요. 어찌된 일이에요? 집안 식구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 하나가 나서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어서 얘기해줘요. 당신이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말이에요. 일도 안 하고 책만 읽던 당신이 이 꼴이 되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자 마고타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하죠. 하면서 마고타로는 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책을 읽는다고 했지만 실은 제대로 책을 읽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성으로 책장만 넘기면서 한두 권씩 읽는 척만 했던 것입니다. 마고타로는 또 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아는 척만 해서 이런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하거나 농사일이나 장사도 하지 않고 우쭐거리다가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고타로는 이제까지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고타로는 이런 꼴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목까지 내려오는 보자기를 쓰고 겨우 눈만을 내놓은 채 뒤쪽 골방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날라다 주는 음식을 골방에서 혼자 먹으며 지내다 죽었습니다.